떠나라. 2000년 11월 1일 첫 아이 성식이가 두 돌이 되던 날이었다. 아침에 간단하게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우리는 이삿짐을 날랐다. 공동생활집을 나오기 위해. 동료 간사들이 이삿짐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짐이라야 이불과 텔레비전 한 대, 그리고 두 돌 된 아들과 그해 3월에 태어난 딸의 옷가지가 전부였다. 희곤이 형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기라, 나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나도 걱정이다. 딱히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 가장 큰 걱정은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대학생 때 예수전도단에 들어와서 5년 넘게 간사로 일했다. 사실 선교단체 간사를 그만두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월급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산다고 해도 단체의 보호가 있는 것과 혼자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 난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간사 생활을 하면서 겨우 거룩함이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누리게 되었는데 나가서도 여전히 거룩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다. 선교단체 간사들은 돈이 없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적은 돈도 귀하게 여기고 헌금해준다. 차비가 없으면 서로 당연하게 말한다. 혹시 재정 있어? 나눔 좀 해줘.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서로의 형편을 아니까. 그러나 나가면 누구에게 말한단 말인가. 서울에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선교단체 간사들밖에 없는데. 격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조용히 물으신다. 기라, 지난 5년 넘게 너를 먹여 살린 게 예수 전도단이냐, 나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먹여 살릴 수 있으니 나가라. 21살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살아왔다. 이제 와서 거부할 수는 없다.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으면 된다. 순종해야 한다. 나가서 무엇을 할까? 예수 전도단에서는 인정받는 간사였지만 나가서도 인정받고 기름 부음 있게 사역할 수 있을까? 나의 기름 부음은 내 것이 아니라 예전단 것이 아닐까? 나가서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건 아닐까? 여러 걱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다. 예전단을 떠나서 교회를 개척하는 삶, 그것이 부르심이었다. 나는 그렇게 33살에 전직 예전단 간사로 아무런 신분 보장 없이 아내와 분유 먹는 아이 둘을 데리고 전 재산인 이불과 텔레비전을 들고 공동생활집을 나왔다.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 아내는 반지하가 아니고 도시가스일 것, 이 두 가지를 집을 얻는 조건으로 제시했다. 1,500만 원에 그런 집은 구할 수 없었다. 공동생활집 근처인 의왕시에는 그런 집이 아예 없었다. 수원 율전동 근처에 집을 얻었다. 여보, 도시가스는 12월 전에 해준대. 그리고 지대가 높아서 반지하 같지 않아. 아내와 집을 보고 이사를 했다. 반지하였고 냉장고가 없어 반찬을 그날그날 만들어 먹고 세탁기가 없어서 아이들 빨래가 화장실에 산더미 같았지만 우리만의 집이 생겼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결혼하고부터 공동생활만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끼리만 지내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11월과 12월 2달 동안 강간무소식이었다. 쌀이 떨어지고 있었다. 속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었다. 하나님, 분유가 떨어지면 하나님을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부모가 저를 책임져 주지 않아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제 자식도 책임 못 지는 그런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분유가 떨어지면 저는 뭐든지 할 겁니다. 다행히 분유는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쌀이 떨어졌다.
마지막 쌀로 밥을 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 내가 울면 아내는 어떨 것인가. 눈물을 참았다. 이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자 얼른 떨쳐내며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목소리가 떨린다. 이튿날 교회에 갔다. 목사님이 부르신다. 김길 간사님, 혹시 쌀 필요하지 않으세요? 교회에 쌀이 한 가마니가 남아서 그럽니다. 아, 예, 쌀 필요합니다. 체면 차릴 상황이 아닐 뿐더러 그런 감정이 사라진 지 오래다. 나의 절실함이 목사님에게도 보였는지 한 집사님의 차로 쌀을 실어서 보내주신다. 어느 날 오징어를 통째로 삶아서 동그랗게 잘라 초장에 찍어 먹고 싶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웃는다. 아내가 조용히 나간다. 오후 5시쯤 밖에서 흥분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린다. 나가보니 손에 하얀 봉지가 들려있다. 여보, 오징어가 당첨됐어요. 집 앞 할인마트는 구매액 5,000원 단위로 쿠폰을 한 개씩 준다. 오후에 쿠폰 추첨을 하는데 아내가 당첨되어 그날의 상품인 오징어 5마리를 받은 것이다. 냉장고가 없어 아내가 요리한 오징어를 그날 다 먹어야 했다. 하루는 할렐루야 교회에 강의를 하러 갔다. 강사라고 과일을 내온다. 아내가 생각난다. 장보님이 과일 장사를 하셔서 과일의 상한 부분을 도려내고 먹고 자라서인지 밥보다 과일을 더 좋아한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전화를 한다. 여보, 집에 10,000원은 있지? 그걸로 과일 사 먹어요. 아내는 사 먹지 않을 것이다. 나나 아내나 대책 없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대책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이지 우리 기질은 절대로 아니다. 어렵게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치밀하고 계획적인가. 아내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과일을 사지 않을 것이다. 5시에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다. 흥분된 목소리다. 여보, 수박이 당첨됐어요. 17,000원짜리 수박이란다. 도저히 돈 주고는 못 사 먹는 수박이다. 난 아내보다 더 흥분했다. 강의를 끝내고 오니 수박은 이미 다 먹고 껍질만 있다. 그래도 내가 먹은 것만큼이나 행복하다. 추석 연휴 당첨이 절정이었다. 연휴 첫날 아내는 산적이나 동태전을 만든다. 나는 아이들과 같이 있었다. 아내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했다. 얼마 후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무언가 우수수 떨어진다. 나가보니 라면 한 박스, 포도 한 박스, 배 한 상자, 케이크, 조기 몇 마리, 소고기, 화장지 한 박스였다. 배달원에게 이게 다 뭐냐고 물었더니 당첨되었단다. 슈퍼마켓에서 추석 연휴 첫날이 주민등록상으로 생일인 사람은 나오라고 했는데 아내가 당첨되었다고 한다. 큰 박스에 포도가 가득했는데 그다지 싱싱하지 않아서 추석 내내 포도만 먹어야 했다. 포도로 배부르기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